자, 세 번째로는 과목하고 강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개론이니까 그래서 폐기물 개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기술. 자, 세 번째 과목은 폐기물 소각 및 열애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공정시험 기준. 뭐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는데요.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폐기물 관계 법규. 자, 1차 필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개론도 객관식이고, 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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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소각 및 열애수가 빠져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과목이 빠집니다. 산업기사는 세 번째 과목이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은 20문제 푸는데 다 30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여기 30분이고, 30분, 다 30분입니다. 자, 30분은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진행되는 거죠. 왜냐면 한 과목이 빠지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 2시간 반. 그래서 기사는 2시간 30분. 자, 산업기사는 2시간. 자, 한 과목이 빠집니다. 자, 개론 얘기하고요. 처리기술 얘기하고요. 소각 및 열애수 하고요. 공정시험 기준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점수도 얘기를 하겠고요. 과목의 특징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게 폐기물 개론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폐기물의 종류,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걔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개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과목도 개론이다. 개론을 잘해야 처리 기술 잘할 수 있고, 개론을 잘해야 소각 및 열애수도 잘할 수 있고, 개론을 잘해야 공정시험 기준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론을 또 잘해야 관계 법규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초 부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기초 개념을 좀 제일 먼저 진행하고,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개론도 기본이 되고 처리기술, 소각, 열애수, 공정, 법규까지 다 기본이 되는 게 기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학에 대한,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학도 좀 하겠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한 개념도 조금만 하고요. 호기성이 뭔지, 현기성이 뭔지. 그래서 기초 개념 진행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생활 폐기물 그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송, 수집 운반을 해가지고 적화장을 거칩니다. 적화장을 거친 다음에 수집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송을 해요. 수송을 해가지고 중간 처분지로 가고, 자, 최종 처분으로 가는. 요게 생활 폐기물의 흐름인데 이런 개념들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는 요 정도까지 중간 처분이 전처리가 있고 이제 본처리가 있는데, 전처리, 자, 본처리 이런 게 있는데 전처리까지 전처리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개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해가지고 폐기물의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얘의 흐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중간 처분의 전처리 여기, 그래서 파쇄, 압축, 뭐 선별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되는 게 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이 기본이 되니까 예, 목표 점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대한 점수를 맞춰놔야 됩니다. 필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건데 17개에서 18개 정도. 그래서 20개에서 17개에서 18개. 목표 점수가 17개에서 18개.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공정시험 기준을 좀 이제 여기서 한 10개 맞았다. 그러면 여기서 좀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법규도 암기를 잘 못했다. 그래도 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강 및 열애수가 은근히 또 어려워요. 기사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요게 개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술 얘기할 건데, 처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있어요. 중간처분하고 최종처분, 요 개념. 그래서 중간처분하고, 자, 최종처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처분이 좀 메인인데요. 최종처분은 매립입니다. 매립. 중간처분의 대표가 얘를 제가 말로 하면은 소각이 있고 열분해가 있고 태비아가 있고 RDF가 있고 그 다음에 고화 처리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중간처분에 다 들어가는데 중간처분의 대표는 소각이기 때문에 소각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산업기사는 소각 및 열애수가 빠지긴 하지만 처리기술에 소각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처분의 대표는 소각이다. 뭐 등등등 있지만 소각이 대표이기 때문에 산업기사가 요 3과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처리기술에서 이 소각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소각 및 열애수도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조금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소각 및 열애수 같은 경우는 연소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나오죠. 발열 반응이니까 발열량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열애수, 뭐 이렇게. 자, 요 정도 할 건데, 연소 계산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소각로가, 발열량 정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그래서 발열량 나오고, 뭐 요 정도. 그래서 연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된다. 산업기사도. 물론 기사 대비 하시는 분들은 소각 및 열애수를 이제 깊게 배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2차 실기 대비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조금 해야 된다 할 거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다시 처리 기술로 올라가가지고요.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토양도 있어요. 자원화. 이제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원화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3R, 4R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재이용, 리덕션, 그 다음에, 재이용, 재사용, 그 다음에, 리사이클, 그 다음에 리커버리, 이런 거. 걔가 이제 4R인데요. 거기서 이제 자원화의 대표는 재활용이겠죠? 예,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처리기술에서는 토양하고 지하수도 얘기합니다. 토양환경 기사가 나오기 전에 폐기물 처리 기사에서 토양 시험이 나왔는데요. 예, 여전히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까지 지하수까지 좀 건드리고요. 왜냐면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침출수가 나오면은 토양하고 지하수 오염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처리기술에서 토양 지하수도 좀 얘기한다. 그러니까 처리기술이 굉장히 좀 범위가 넓죠. 중간 처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종 처분은 매립인데 매립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화. 자원화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재활용이 이제 거의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침출수가 이제 어떤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데 토양 지하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 얘기를 할 건데 처리 기술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문제가 이제 약간 보글보기인데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쉽게 나올 때는 좀 평이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목표 점수를 한 14개 정도? 14개 정도 좀 잡겠습니다. 20개에서 14개. 좀 잘 맞으면 한 16개? 보통 한 15개? 그래서 14개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 3과목 얘기할 건데, 3과목은 소각 및 열애수가 되겠습니다. 소각 및 열애수는 중간 처분의 대표가 소각이라고 그랬죠? 이 소각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한 과목을 만들었어요. 기사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산업기사도 이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소각 및 열애수는 연소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연소 계산, 그 다음에 소각로, 발열량, 열애수, 여기.
그래서 마치 대기환경 기사의 연소공학하고 좀 비슷한 과목이 소강미 열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대기환경 기사의 연소공학하고 어쩌면 연소공학 플러스에다가 그 방지기술이 있어요. 대기환경 방지기술. 그래서 입자상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이 두 과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이 기사 대비하시는 분들 소강미 열애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2차 실기 나오면은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1차 필기 때도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고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소강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 3과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14문제, 얘도. 그래서 목표 점수가 14개. 그래서 3과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인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질 공정이든 대기 공정이든 폐기물 공정이든 뭐 토양 공정이든 소음 진동이든, 요거는 거의, 굉장히 좀, 그 분량이 많아가지고, 난이도는 낮은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내가 요건 맞추고 요거는 잘 찍어서 맞추겠다. 그 틀려도 되고 뭐 이런 입장. 그래서 목표 점수는 12개? 12개 정도면 훌륭합니다. 12개에서 13개 정도. 그래서 여기서 꽈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고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이 많아서 그래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총칙부터 해가지고 과목 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실호 채취, 수질대기랑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기분석. 기기분석 같은 경우는 주로 중금속 측정하는데 AEE나 ICP나 그 다음에 UV, VIS 이런 얘기를 좀 하겠고 그 외에도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를 찍었으면은 기기를 찍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기기를 찍기 때문에 항목별 시험 방법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시험 방법. 요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 시험 방법 예를 들어가지고 수분, 고형물, 그 다음에 그 어떤 퍼센트, 그 다음에 강렬감은 퍼센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면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금속류가 되겠습니다. 금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중금속을 얘기하는데 뭐 구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은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이제 구리, 뭐 아연,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목별 시험 방법이 양이 많은데 좀 맞춰야 될 거, 자주 나오는 거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겠고, 암기하는 노하우를 좀 제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끝나면은 다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써머리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이런 과목이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공정이다. 자, 그래서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꽈락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과목이 공정시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질 환경 기사나 대기 환경 기사 아니면 산업 기사 이런 걸 준비해 보신 분들은 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얘가 어떤 포스인지 좀 알 겁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양이 너무나 많고 암기할 게 끝도 없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공정이다. 그 다음에 관계법규 얘기할 건데요.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단으로 정리했습니다. 1차 필기에서는 3단 정리했는데요. 자, 2차 실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서 요거 3단 정리한 거를 이제 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법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60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 파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 그래서 60페이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300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 기출 문제들을 한 3년에서 5년치 모아놓은 거를 자주 출제되는 거를 이제 300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좀 나오고. 자, 요게 법규가 되겠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도 법은 원래 굉장히 좀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법 보면은 막 졸리고 막 그런데 요 300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 암기하면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게 법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거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필기 관계 법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 법규도 그렇고 대기 법규도 마찬가지일 건데 법규는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최대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100점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 관계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이 CBT 시험을 보기 전까지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게요.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관계 법규가 특히 암기 과목인데 요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날아가니까 요거 머릿속에서. 그래서 관계 법규는 제가 목표 점수가 여기서 최대 점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7개 이상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최소 15개 이상은 맞춰줘야 다른 과목도 커버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개론은 목표 점수가 17개, 18개. 그다음에 처리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는 좀 힘들어서 14개. 그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은 여기서 꽈락이 나올 수 있어요. 꽈락 같은 경우에는 7개입니다. 35점인데요. 꽈락을 넘어가지고 최소 10개 이상. 그래서 12개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고. 그다음에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을 쫙 올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7개 이상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목 속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필기에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할 거고 어떻게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합격하면은 바로 이제 실기로 들어가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 요 세 과목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로 가면 요게 필기 얘기했는데요. 자, 실기로 넘어가면은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 특히 처리 기술이 굉장히 메인이에요. 처리 기술이 굉장히 요게 기술이기 때문에 테크닉 그래서 요게 메인입니다. 여기서 한 50% 정도 나오고요. 자, 소각 및 열애수에서 여기서 한 30% 정도? 30% 정도? 이거 뭐 절대적으로 이렇진 않은데, 그 다음에 개론에서 한 15%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관계 법규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은 아예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론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개론하고 법규? 법규 해가지고 한 5%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실기교재에 보면은 공정에 대한 서머리가 있고요. 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법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법규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후관리.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기간,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사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어떤 항목들, 그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용출시험이 있고요. 용출시험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료 채취 분할 방법, 이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까지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실기에서 무난히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 또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얘기했는데요. 필기가 쉽냐, 실기가 쉽냐 했을 때 필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객관식이고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기 가면 난이도가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신기출이 나오고. 그래서 수질환경 기사나 대기환경 기사에 비해서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필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공학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 이게 있긴 한데, 수질에 비해서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막 디테일에 들어가고, 뭐 공식을 유도하는, 뭐 그런 건 없고. 그다음 대기 같은 경우는 또 암기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폐기물은 거기에 대기 환경 기사에 비해서는 좀 암기할 게 조금 적어요. 그래가지고 필기는 쉽다. 수질 대기에 비해서 쉽다. 근데 실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 높아가지고 신기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론 이론이 아직 정립 안 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면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실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무엇보다도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강을 본다는 이유가, 혼자 공부할 수는 있죠.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 1년 걸리는 거, 2년 걸리는 거를, 저랑 같이 필기해서 한 2달 공부하고, 그다음 실기해서 한 달 공부하면은, 무난히 3개월, 4개월이면은 폐기물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를 손에 쥘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과목이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 초점을 맞춰가지고 따라오려면, 일단 필기할 때부터 기초를 잡고 쭉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기까지 한 번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다. 공정하고 관계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관여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론하고 처리 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는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로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전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 학습 전략, 요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과목 소개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학습할 때, 개인적으로 학습할 때 방법이 다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때는 제가 이론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산을, 공식을 써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연습 문제를 합니다.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학습할 때는.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뭐 계산 공식 같은 거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미리 풀고,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론하고 계산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풀어라. 풀고서는 연습 문제 풀이하는 거를 저랑 같이 참고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3주나 뭐 한 4주도 괜찮아요. 근데 한 2, 3주 정도 봅니다. 예. 본인의 시험 직전에 2, 3주 전에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한 2번에서 3번? 많으면 한 4번, 5번까지. 그래서 2번에서 5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파악이 되는 거죠. 자, CBT 시험이라는 게 한 날짜의 시험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일요일까지 시험을 보고요. 막 1부, 2부, 그날에도, 한 날에도 3부, 막 4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사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질환경 기사도 동시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2회, 4회 시험을 보는데 동시에 볼 수는 있지만 좀 비춥니다. 폐기물 처리 기사를 보고 산업 기사를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하고, 같이 내가 기사 자격이 되면은 산업 기사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폐기물 처리 기사를 보고 수질환경 기사를 보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동시에 보는 거는 좀 비추긴 하는데요. CBT 시험에 좀 장점이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시험 직전에 2, 3주 전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 문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 마지막 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수업을 별도로 진행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은 질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 오타 이런 게 있으면은 제보를 해가지고 저한테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소통인데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다 있을 텐데 요 과목이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가 아무래도 이제 과목 속에서 개론하고 처리기술하고 소각미 열애수 쪽에 어떤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뭐 공정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니까 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돼 있고 전공이신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기초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물리하고 특히 화학, 물리,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개념이 없어도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하고 그다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딱 하면은 제가 파악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가 뭐 공학적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뭐 수학에 대한, 뭐 화학에 대한, 뭐 물리에 대한 기초가 없어가지고 도전 안 해보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저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은 기초 부분부터 다 나가기 때문에 개론부터 들어갈 때 기초를 자세히 들어갑니다. 요거. 그래서 화학, 물리, 뭐 수학, 뭐 이런 거 자세히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좀 이제 잘 뛰어넘으면은 충분히 뭐 비전공자도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뭐 전공자는 뭐 좀 잘 이해가 되겠지만 전공 안 하신 분들 좀 이렇게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저는 폐기물 처리 기사 필기 하면서 실기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주관하는 시행처 산업인력공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과목 소개.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는 2달에 이제 끝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1달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개인차가 있는데 특히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솔직히 수질 대기보다 쉬워요. 폐기물 처리 기사가 필기는 쉽고 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필기를 맛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제공하겠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김선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본강 이제 개론부터 해가지고 기초 부분을 자세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